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폐기한다 밝혔습니다. 대남 업무에 대해서는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적대 관계로 바꿨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로 최대 1억 명을 극도의 빈곤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게 세계은행의 분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다시 회사 경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비록 사법 리스크에선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사회적 신뢰 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재협의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 오후 들어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반전됐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은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들이 지금 무더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해서 작은 종목들까지 지금 일제히 상한가나 20%가 부광약품은 지금 시총이 2조가 넘어갔는데도 2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플로우 자체로 봐서는 어떠한 아직까지 레보비린 관련된 소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신풍도 지금 20%가 넘게 올라갑니다. 제일약품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고요. 앱클론도 상승하고 있고 대웅제약도 상승하고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금들이 이동을 잠시 했다는 얘기겠죠. 경기 민감성 대형주들은 오늘 조정이 좀 나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금 하락 전환했고요.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비롯해서 오르던 운송장비 쪽도 지금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이 일시적인 것인지 지금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누구도 지금 시장에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고용 호조 실업률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까지도 끌고 올라오면서 나스닥은 지금 10,000포인트 직전까지 올라왔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FOMC를 우리는 지금 조심을 하고 또 주의를 하고 바라보면서 시장을 관망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조금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가 또 조금씩 매집 기회일지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을 봐야 할지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72, 2180이 살짝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보시면 2210까지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분위기가 좋았죠. 삼성전자 올라가면 지수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강 후 약장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만사입니다. 일단 환율이 1,200원 아래까지도 살짝 내려오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외국인들이 어제 장 후반에 사실 들어오긴 했거든요. 200억 원 정도를 동시호가 쪽에서 지금 확실하게 사주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오늘 장 중에는 여전히 외국인은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기관도 팝니다. 개인만 사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요. 일단은 승계 과정에서 지금 거론이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지금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요. 네이버 현재 하락합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삼성 SDI 일단은 오늘 제약바이오 쪽 특히나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올라간다라고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올라갑니다.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빠집니다. 다음 볼까요? LG생건,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까지 모두 다 일제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총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좀 다음 보겠습니다. 748.72 일단 750선 살짝 이탈이 돼 있는데 흐름을 좀 볼까요? 755부터 747
747까지 곤두박질 치고 계속해서 지금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 없죠, 오늘은. 그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프 자체로 볼 때는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사줍니다. 어제도 외국인이 소폭 샀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어제도 한 요 정도 샀습니다. 외국인이. 개인 745억 원 사고 기관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올라갑니다. 전해드렸다시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코로나19 백신 지금 개발하고 있죠. 관련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보이고요. 또 코로나 관련은 있지만 알테오젠, 시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CJENM,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KMW 일제히 조정이 좀 나옵니다. 2차 전지 관련 나스닥 쪽은 지금 테슬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한 2주 전 정도까지 좀 급등을 했던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5G 관련 종목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가 늦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6만 원 살짝 이탈하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올라오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는 부분 지난번 아스달연대기 끝날 때와 비슷한 주가 흐름 오늘도 보여주면서 시장보다는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최근에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2%대, 3%대 이틀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 조정 나오고 SK모트리얼즈, 메지온 빠지는 가운데 제넥신, 휴젤 올라갑니다. 휴젤 최근 주가 흐름 나쁘지 않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1,200원이 이탈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탈이 되면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종목 상담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간밤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한화, HDC, 현대산업개발, 제일약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한화입니다. 니콜라이 나스닥 주가가 폭등하면서 한화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1%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27,8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한화는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화그룹이 지분 투자한 니콜라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수소 전기 트럭 개발 스타트업인데요. 한화그룹은 2018년 11월 총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니콜라의 지분 6.13%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간밤에 니콜라의 주가가 전날보다 104% 증가하면서 73.2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같은 주가 급등에 한화의 지분 가치는 1년 6개월 만에 16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네,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현재는 4.25% 올랐고요. 거래가 22,1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경 최고가 23,10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산업은행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조건 재협의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HDC 현사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 항공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코로나19로 항공업황이 나락에 빠지면서 인수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제일약품입니다. 나파모스타트 임상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거래가 55,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폭 키워가던 주가가 12시를 조금 앞두고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은 나파모스타트의 임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오노 약품이 만성 체험 치료제인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했는데요.
한편 제일약품은 일본 제약사 토리이에서 개발한 나파모스타트의 제네릭 허가를 받아 급성 췌장염 치료제 등을 판매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는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코인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0.37% 빠지면서 가격은 1,170만 원대, 이더리움 0.12% 빠졌습니다. 가격은 29만 5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만나보면요. 0.6% 빠지면서 가격은 30만 6천 원, 에어드라는 2.28% 빠졌고요. 31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소폭의 등락이 나오는 가운데 이오스가 0.97% 빠지면서 3,343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업계 사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익성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항공주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대로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빠르게는 올라왔어도 앞으로 겪어야 될 숙제는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항공주가 이제 국제선 쪽의 매출이 한 90% 감소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이고 섹터로 보였는데, 하지만 일단 그나마 유가가 하락하면서 유류비가 절감이 됐죠. 이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유류비가 낮아졌다는 부분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 관련된 비용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항공 화물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어떤 항공사 입장으로 봤을 때 항공 화물이 중요한 하나의 수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여객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아예 여객칸을 화물 쪽으로 바꿔서 변경해서 채우는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항공 화물의 공급을 한 50%가 여객기 쪽으로 담당을 해오는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동을 안 해도 물자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아시아나 미주 노선의 운임은 한 90% 항공 화물이 90% 임금이 늘어났고요. 거기다가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운임이 108%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 때문에 그나마 수익성 쪽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은 감소가 불보듯이 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도 어느 정도 항공주가 반응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의 한 축을 차지했던 여객 수요가 회복이 돼야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흐름들인데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뭐 주식을 하다가 수익도 좀 나고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한번 떠나볼까라고 하는 심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오히려 해외에선 확진자가 코로나19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맘 놓고 해외여행 갈 수 있다가 아니란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여객 수요의 회복은 일단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적어도 하반기까지 또 제2차 유행의 우려감도 높은 만큼 아직 수요가 회복되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반 국적 항공사가 아닌 LCC 같은 경우는 매출과 그리고 또 실적 구조에서 여객 수요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CC에 대한 실적 흐름들은 여객 수요가 회복되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정부 지원책과 관련된 흐름들에서는 또 LCC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LCC 쪽은 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이 정부 정책가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란 관점 쪽에서도 긍정적으로는 보여졌지만은 또 하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담보로 뭘 맡겨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유상증자가 시행이 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희석되죠.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적어도 최근 주가의 발행 물량의 50%까지 증자를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과거의 주가 수준을 기대하기보다는 희석된 주가, 즉 저희가 보통 ROE를 계산할 때 보게 되면 자본 대비해서 나오는 어떤 수익 비율,
따질 때 주가가 지금 2배 가까이 5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 수준까지 ROE를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적어도 2배에 가까운 실적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관련돼서 수익성 지표가 많이 훼손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쪽의 변수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 회복이 어떤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였을 때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때는 한번 파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다시 이슈가 없어지게 되면 차익 매물과 함께 쭉 무거워졌을 때 또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는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당분간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항공 섹터 쪽에서 그나마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뭐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일단 항공주라고 좀 보기가 힘들 정도의 움직임이죠. 특히 일단 밸류는 부담이 되는데 게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얘기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또는 두 번째로 눈여겨볼 게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59.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항공기 지상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행하는 회사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당연히 항공업종과 여러 가지 흐름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도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통주에 대해서 전량 담보를 대한항공 쪽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구제금융을 이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다. 그래서 혹시나 항공주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뒤늦게나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권역에 두되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되는 말자라는 쪽으로 두 가지 종목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금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관련 주들 그러면 뭐 들썩들썩 거릴 것 같고요. 지금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행될 걸로 지금 보이는 겁니까, 진짜로?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죠. 예. 근데 지금 이 글로벌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중국이 양회대에서 밝혔던 부분, 또 미국도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경기를 살리자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죠. 대표적으로 과거에 저희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써서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서 경기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대공황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이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요. 막상 그때 뉴딜 정책의 자체적으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그때 가장 많이 주목했던 부분들이 일단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확대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쏘시개 역할들에 대한 중요성들 많이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그때 기점으로 인해서 기존의 경제학적에서 자리를 잡았던 작은 정부라는 개념들이 오히려 큰 정부, 즉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식으로 많아졌다라는 관점들이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5월 27일 날 같은 경우 뉴욕의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뉴욕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5월 31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에 있는 만큼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왔던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몇 차례 나왔던 어떤 노후 인프라 관련된 SOC 투자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이 코로나19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서 4단계 예산 정도로 보게 되면 2조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인프라 예산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되고 세부 계획들이 더 확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아무래도 두산 밥캣 이런 식으로 갈리는 분위기인데 또 하나 그래도 인도 쪽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봤었을 때 이 글로벌 경기 부양책들이 SOC 투자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이 두산그룹 쪽이 눈에 띄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관련된 건설기계 쪽의 강점도 물론 있거니와 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두산그룹 쪽의 어떤 그 그룹의 재편 관련된 부분들, 즉 회생을 위해서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매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두산그룹의 리스크가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게다가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두에 선 게 두산인프라코어죠. 지금 여러 가지 기사로 봤을 때도 지금 최고로 많이 팔리는 건설 기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래도 꾸준하게 3천억 대 이상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두산그룹 리스크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았다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 1조 4천억이 이제는 오늘로서는 좀 안 되는데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가 뚜렷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주목할 모습이 DY파워라는 종목이 있는데 건설기계 장비의 유압 실린더다 보니까 약간 소모품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두산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모두 다 납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쪽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섹터 내에서 가장 또 저평가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창단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보통 건설기계 중장비 쪽의 하부 주행체의 어떤 궤도죠.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저평가가 뚜렷한 흐름들은 눈여겨볼 수 있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시가총액이 1,000억대가 안 되는 소형 투자라는 관점과 함께 거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어떤 시세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가장 탑픽으로 봤을 때는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인프라코어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어떤 주가의 어떤 단기 급등죄는 쫓아가시지 마시고요. 올해 눌림 목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미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자막이 나오네요. 비슷한 얘기인데 정오에 남북연락사무소 통화 시도를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불응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북한 측에서 지난 주말 정도부터 좀 강하게 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좀 약간 조짐은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 이슈가 시장이 그렇게 예전처럼 북한이 한마디 한다고 막 1, 2%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고 뭐 네. 미사일 발사에도 그렇게 움직임은 없는데 오늘은 내릴 때가 돼서 내리는 건지 아니면 이 이슈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북한 측에서는 우리를 적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요.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증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또 정동영 교수님 첫 질문을 짓궂게 하시네. 그 뭐 짓궂어야지 뭐 어떡해요. 제가 직업이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 뭘 비꼬자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거는 굉장히 진영 논리가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는 예민할 수 문제긴 해요. 있는 그래서 문제라서 걷어내고 네. 증시 쪽으로 좀 보자는 거죠. 저희는 조금.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얘기하기가 힘들고요. 뭐 자유롭게 이런 것도 각자의 생각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굳이 그런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고 왜 갑자기 저러는가 그냥 뭐 제 생각에 일단을 갖다가 내비친다면은 관심 좀 가져주죠 뭐. 원래 관종들은 그렇습니다. 관종들은 그렇게 관심 좀 가져줘야 되겠고 우리의 대북 전단이 그렇게 아픈가 봐요. 삐라라고 하는 부분인 그 거죠. 삐라라고 하는 그 대북 전단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그쪽에서는 아픈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언제는 그러면 친구였던가? 뭐 적이라니. 뭐 늘 적인 줄 알고.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영향을 받는다. 미사일을 뭐 쏘아 올려도 괜찮은 시장이었는데 예. 지금은 빠질 때가 되어서 빠진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핑계 삼아서 조금 이제 그런 거 확실히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을 근데 크게 안 받아요. 예전처럼 이런 거 있으면 뭐 아난티나 뭐 좋은 사람들이 이런 대북 관련주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네. 장 초반에 밀렸다가 지금 낙폭을 줄이나요? 줄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네. 오히려 이제 빅텍 같은 종목들, 스펙코 빅텍 이런 방산주들이 예. 오름폭을 며칠 동안 계속 만들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북한 얘기를 지금 조금 이제 껄끄러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경제 논리로만 좀 볼게요. 그러면 네. 중국 편을 북한이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콩 인권법을 지금 네, 양회에서 네.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적 권리다라고 북한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이랑 중국이랑 국경 맞대고 있고 친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측에서 거슬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이 네. 줄 세우기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뭐 당연히 뭐 북한이 중국 편드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예. 그런 것처럼 한국은 우리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렇죠. 우리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갖고 가고 있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 진짜. 지금 과연 그러면 저 북한에 지금 신경을 쓸 형편인가 미국이?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이거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만 존스 홉킨스 대학 이게 차라리 저 WHO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한 이틀 전에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죠. 안 줄어드네요. 예, 여기 Y축을 보니까 12만, 13만 아직도 이런 거예요. 예. 하루에. 하루에? 예. 문제는 이 추세죠. 예. 거기다 지금 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어드나 싶다가 이른바 경제 재개와 더불어서 예. 다시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뭐 2만에서 2만 5천 명 사이 이렇게 또 확진자가 생기고 있네요. 예. 그 와중에다가 지금 이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신없어요. 이거 좀 됐죠. 6월 3일 날 예. 디 어틀랜틱이라고 하는 매체에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이렇게 하나 글을 보냈고 예. 이걸 갖다가 올렸고 이게 상당히 미국 정가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예. 제임스 매티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이었죠. 그렇죠. 사실 이 세 명의 사진을 왜 가져왔는가 하면은 물가에 세우는 애 같은 그 트럼프 대통령인데 굉장히 충동적이고 예. 뭐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옛날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이란, 이라크, 북한을 갖다가 악의 축, 이라고 The 규정을 Axis of Evil 뭐 이런 식으로 칭했던 것처럼 어른들의 축, 그 중에 이제 핵심 세 명이 참 존재감 없는 국무장관으로 물러났던 렉스 틸러슨, 그리고 여기는 존 켈리 비서실장, 예. 백악관의 군기반장 하다가 결국 못 버티고 나갔고 매티스 전 국방장관. 디 어틀랜틱에서는 이렇게 잡았죠. 제임스 매티스가 지금 선언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헌법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 트럼프를 갖다가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예. 굉장히 미성숙한 리더십 그리고 분열시키는 국민들을 갖다가 이런 대통령 나 처음 봤다. 그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매드독 미친 개라고 아주 막 대놓고 원색 비난을 했죠. 이게 문화 차이인가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리긴 해요. 저게 뭐 트럼프 대통령 성정이니까. 예. 이거는 조금 읽어보니까 거의 경문입니다. 그냥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에 버금가는 이 정도 되면은 저 끌어내리자 하는 정도의 예. 굉장히 빡쳤어요. 좀 신뢰되는 표현이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이 화가 많이 났다. 화가 많이 예. 났었어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미국 국민들의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 이런 쪽이고 지금 오늘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예. 지금 공화당 내에 거물들이 이렇게 등을 돌린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드 롬니 여기는 뭐 늘 이렇게 대선 후보로 유력 후보로 이렇게 거론되던 사람이었는데 예.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그 사망 이후에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뭐 그런 식의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던 것이고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예.
여기도 지금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나라에 위험하다. 자기는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희 참 신기해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죠? 예. 예. 여기도 조지 부시 그 아들 부시 때 그 국무장관까지 했던 예. 콘돌리자 라이스. 아직까지는 익숙한 이름이죠. 이름이죠, 예. 네.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라. 그리고 여기 상원 의원 한 명도 여성 상원 의원 한 명인데 공화당 쪽이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게 힘겹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저널이나 MBC가 이렇게 공동 여론조사하니까 뭐 여전히 국정 지지율 45% 지난 4월하고 별 차이 없다. 이런 상황이고 공화당원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92%에 여전히 이런 세네요. 상황입니다. 그때 2016년만 하더라도 뭐 74%에 불과했는데 아직도 이렇다. 그러니 각종 기행에도 골수 공화당원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조금 이렇게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제법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북한 관련 혹시나 모르죠. 결국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오죽하면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는 사망 이후로는 중국의 홍콩 문제 갖고 때리던 거, 예.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책임론 이런 것까지 지금 수면 아래로 깔아앉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만만한 게 그쪽에서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북한 관련해서 우리 시장 흐름을 갖다가 연계시키는 거는 저로서는 조금 뭐 공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네. 된다 안 된다 얘기들 진짜 많고요. 아니,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뭘 한다고 주변에서 트럼프 재선돼? 그게 본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참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하는데 그랬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선 반대 기류가 좀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이런저런 네. 여론도 등 돌렸고 네, 많이. 네. 어때요? 실제 재선의 모든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리해 보이는 건 분명하죠. 네, 눈으로 봤을 때 좀 그래요. 네. 네.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뭐 거의 확실시 됐어요. 따놓은 당사입니다. 워낙에 조 바이든 슬리피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상대가 워낙에 좀 약체에다가 예. 그게 없잖아요.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샌더스는 미는 게 있는데 네, 샌더스 하면 뭐 샌더스가 급진 좌파 만들고 뭐 이런 싶은 것들. 세상이 뭔가 있나 보다 있었는데. 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식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번번이 그거 합니다만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만 가만히 있으면서 차려는 밥상에다 숟가락 올리려고 했는 사람들은 죄다 안 됐어요. 바로 최근에도 우리 총선에서도 확인했지만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거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군대를 동원하겠다. 이거는 보니까 자기도 그 역풍이 만만찮은 걸 보고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싶었을 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무슨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인터넷 자이언트들 하고도 뭐 각을 세우곤 했습니다만 지금 뭔가 기존에 그걸 했는데 좀 그거 제 생각에 쉽게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생각해 보시면 90몇 프로로 힐러리가 이긴다 하는 와중에도 뒤집었던 이겼죠. 사람인데 예. 지금 집토끼만 갖고도 이긴다고 보는 거죠. 집토끼만 갖고도 이긴다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중국 태도가 요즘 재밌습니다. 중국 전문가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를 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냥 저 무슨 뭐 댓글 문화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저급한 댓글 문화식으로 제 말만 저래 못 때려. 이걸 벌써 중국은 파악한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가 된들 그리고 우리하고 원래부터 친했던 바이든이 된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중국이 갖고 지나보면 견딜만하다. 아마 비유컨대 이거 같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나 무슨 뭐 복싱 선수들 할 것 없이 이렇게 한번 1라운드에 초반에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해보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견딜만한데. 내가 저 한 방 맞고 그냥 자빠질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잘하면 카운터도 한번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게 이제 중국의 생각이다.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이런다고 해서
쟤는 친중이야. 뭐 이런 댓글 달지 마십시오. 저 요즘 이렇게 댓글에 좀 상처를 받네요. 댓글. 예. 참 댓글이 무서운 거예요. 연예인들 심정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많이 맞으셨어요 댓글로? 이 와중에 계속 지금 조심하세요 했으니까. 사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올라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원래 올라간다고 안 하시는데 올 초부터는 시장이 좀 약간 좀 네. 크레이지 모드다라고 예. 원색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갈 것이다. 다만 요 정도면은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건데 그 이제 뒤에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시장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잘 가잖아요. 네. 지금도 코스피가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안 밀리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네. 휴식기가 나타날지 FOMC를 계기로 해서 아니면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계기로 해서 아니면은 당분간 랠리가 좀 이어질지 공매도도 없고 지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조건은 좋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심지어 뭐 그런 용어도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어떤 Great Decoupling. 거기서 말하는 Great Decoupling. 실물 경기하고는 실물 경기와 완전히 이제 예, 거기가- 주가와의 엄청난 디커플링을 예.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시장 간의 디커플링 나타나죠. 다우 보세요. 다우가 지금 저 뭡니까? 다우지수 한번 차트 보시면은 다 올라왔네요. 지난 금요일 날 갭이 나왔잖아요. 예. 이날 장중에 1000포인트로다가 800 얼마로 끝났죠. 거의 900포인트 끝났죠. 네. 그 고용 지표 때문에 아예 미국 노동부에서 우리 위에 조금 계산하다 보니까 거의 뭐 실업자로 봐도 될 것 같다가 실업자가 아닌 걸로 했으니까 한 3%포인트 좀 낮게 나왔을 수는 있어. 참 그래도 솔직해요. 중국보다는 나아요. 예. 우리 좀 손 좀 봤거든. 그냥 가만해서 봐 이거고. 시장도 쿨했어요. 예. 그래 속아줄게. 올리자. 그래 속아줄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제 또 올랐죠. 예.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자, 지나고 보니까 참 이 엄청난 사인이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가격은 낮아지는데 RSI 같은 기술적 보조 지표의 저점은 오히려 올라가는 예. 거. 엄청난 다이버전스였으니까 23일 날 이때 들어갔던 선수들이라면 대단한 거죠. 나 아직 이때 들어갔다가 아직도 그냥 붙들고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 자, 지금 이제 살짝 뭐죠? 과매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보잉은 이래요. 주가가. 보잉은 지금 날아갑니다. 예. 지금 뭐 비행기가 휙휙 날아다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다시피 한 89불? 자, 90불이라 칩시다. 예. 90불이라 치면은 여기 180불이면은 더블. 2배. 지금 이게 뭐 3배도 가자는 분위기죠. 지금 평소 거래량 대비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완전 터졌네요. 이거 보니까 그냥 줍줍이에요. 예. 줍줍. 이랬던 보잉이니까. 예. 30불? 30불 하던 놈이 150불 5배. 예. 와, 여기서 450불 또 3배. 그런데 그냥 주식이란 게 들고만 있으면 되는구나 싶어서 이때 들어갔으면 지금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한참 그냥 기다려야 기다리시면 돼요. 예. 기다리시면 됩니다. 증시에 전략 없습니다. 가끔씩 뭐 무슨 전략 뭐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을 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략 없어요. 그냥 사서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래 있다가 먹고 나오느냐, 금방 먹고 나오느냐 차이일 뿐이죠. 예. 금방 먹고 나오려면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금방 먹고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월간 차트에서도 거래량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다? 다들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지금 많이 할 만한 게 이거였고 평소보다 지금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실업수당도 보너스로 한 뭐 더 줘요. 예. 뭐 이런 돈들. 그리고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리트 무슨 뭐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만 해도 자영업자들 힘들다 해도 지금 당장 아쉬운 건 1, 2차인데 한 7천씩 갖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상황이다 보니까 오고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했습니다. 물론 많이에요, 많이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언택트 시대, 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날아갈 만한 여건을 갖춘 종목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조금 미안하죠. 야, 뭐가 달라졌지?
M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어제 공식적으로 128개월에 걸친, 즉 10년 8개월에 걸친 경기 확장기가 끝나고 지난 2월부로 미국은 경기 침체로 리세션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돈만 많아서 이렇게 가니까 뭐 하죠? 포모 잘하는 우리 fear of missing out, 나만 못 올라탈까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T나 there is no alternative, 지금은 주식 말고는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그래서 이렇게 오고 나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는 짚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50% 절반 왔으면은 했더니만 한 뭐 일주일 고민하다가 올라서니까 또 61.8% 와서 또 한동안 한 2, 3주 고민했죠. 열리는 순간,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일단 인정해야죠. 열렸나?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 차원이라기보다는 V자로 가자. 조정 없이 빠진 장, 조정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열어두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자, 여기서도 즉 극단적 과매도 국면에서의 매수는 늘 어땠다? 좋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과매도 국면에서는 조금 접혔다 간다. 특히 이런 식의 과매수 국면, 그리고 다이버전스까지 나왔으면은 크게 한번 조정받는다. 지금 이제 접어들었다. 여기서 고점을 올려가면서 RSI가 옆으로 기는 그런 장이 올라는지, 아니면 여기서 건전하게 조금 한번 쉬었다 갈라는지 그런 상황이고, 2200이라고 하는 마디 숫자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또 이렇게도 꺼집니다. 아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우하향 채널을 이루고 있었는데 채널 상단에 왔네. 그러니 이걸 갖다가 하루 이틀 만에 열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선은 이렇게 꺼놓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거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어가는 게 맞네 하는 걸 또 이번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활발하게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다만 위클리에서 이때처럼 무슨 지금 현 상태 위클리나 먼슬리를 보면은 지금이 그렇게 다들 부들부들 두려워할 만큼 과매수 국면이냐? 그것도 아니네. 아직 돈은 더 있을 것 같은데 밀리면 금방 또 들어올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꺼번에 개인들 팔았는데 1조 3천억 그 돈이 어디 가겠어? 또 들어오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고요. 코스닥은 더 좋은데 재밌는 거는 금년 들어서는 지금 코스닥이 넘버원입니다. 금메달이에요. 금년 들어서만 따지면 나스닥도 제끼고 얘들 다 제낍니다. 오늘 제가 말이 거치네요. 이 나라 시장들 증시 전부 다 이겼다. 지금 나스닥, 덴마크, 아르헨티나, 뭐 중국, 심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코스닥 포함해서 금년 들어서 현재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는 지수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금년 들어서는 코스닥이 넘버원인데 이때부터 금융위기 오기 직전 이때 대비로 보면은 남들은 지금 나스닥이 250% 가까이, 덴마크도 145, 아르헨티나 1800포인트, 1800%. 이거는 뭐 아르헨티나가 잘나서가 아니고 돈이 돈 같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의 마이너스 7%.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야, 우리는 코스닥 장기 엄청나게 저평가된 시장이야, 이 시장이. 라면 그냥 쭉쭉 하시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 차트와 더불어서 이 차트를 보고 있자면은 도대체 이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길래 늘 이러지 하는 고민도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죠. 참 얘기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또 조금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 종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세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예. 조금 이제 그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현재 위치에서는 좀 안정성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치과 기자재 개발과 임플란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테임플란트와 덴티움 그리고 디오 이런 기업들이 모두 1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덴티움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2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가까이 급감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주요 지역 매출 역성장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을 통과 중인 상황이어서 그 임플란트 매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됩니다. 덴티움이 가진 강점은 그 국내 임플란트 업체 중에서 최대인 15년 이상의 장기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임플란트 초기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서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임상 데이터는 이제 높은 기술력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새로운 임플란트 시술로의 발전 가능성도 가장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별로 이제 매출 비중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영상 장비와 치과 기자재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 덴티움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임플란트 시술 빈도는 세계 평균의 10%도 안 됩니다. 상당한 초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덴티움은 중국에서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임플란트 생산이 가능한 공장 허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이 타 업체 대비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임플란트 업체들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조금 이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덴티움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어요. 기술적인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유입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그 금일 종가 부분에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 4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그 에이스테크입니다. 통신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지국 안테나와 커넥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적자 전환했고요. 정부와 통신사의 공격적인 5G 설비 구축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통신사의 5G 인프라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5G 투자는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글로벌 5G 스마트폰 보급률은 5% 미만, 그리고 커버리지도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죠. 각국의 부양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5G 투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베트남에 신규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한 점, 역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9,500원대가 약간 저항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항대를 맞고 이제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조정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충분히 재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일 종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7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연우입니다. 화장품 업체들이 저가 매수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화장품 용기와 부자재 제조 업체죠. 그래서 국내 화장품 용기 부분 1위 업체입니다. 중국 소비주로 엮이는 화장품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경제활동 에 따른 소비재 수요 개선이 일단 기대가 되죠. 중국 서비스업 지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4월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수요도 어찌되었든 간에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화장품 업체 대비해서는 기술적 부담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고 2,000억대 시총입니다. 그래서 빠른 반등까지도 기대가 되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고 2분기까지는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포스트 코로나주들의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었던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글로벌 화장품 용기 시장이 연평균 5%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해외에서는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를 비롯한 유명 화장품 기업들 다수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수요 개선 시에 빠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용기 부분에 압도적인 기술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6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유하고 있고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화장품의 변질을 막고 또 남김없이 쓸 수 있는 진공 펌프 용기도 개발해서 높은 기술 경쟁력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중국 화장품 용기 업체의 성장이 상당히 빠릅니다. 용기 시장의 경쟁도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 글로벌 럭셔리 중국 화장품 용기 업체의 성장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약간 위협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럭셔리 관련된 용기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서 이제 중국 업체의 위협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능성 샴푸라든지 치약 이런 생활용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신사업 분야에서도 동사가 강점을 가진 밀폐용기 그리고 오염 방지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신사업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도 좀 장기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난 시간에 S&T 모티브 단기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S&T 모티브 이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고 자동차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이제 43,000원을 말씀드렸는데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제 정고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단기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21 이평선 안착 이후에 수급 유입이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제 조정이 조금 나왔어요. 시장이 흔들리면서 21 이평선을 약간 이탈하긴 했지만 저점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 안착의 이평선 안착에만 잘 성공을 한다면 재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4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덴티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2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